11월 15일 토요일 오늘 주간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배구 그리고 오늘 야구도 한 경기가 있죠. 평가전인데 야구도 한 경기가 있다는 거. 일단 느바는 제가 언어볼을 들고 가는 걸 많이 좋아합니다. 야구는 제가 언어볼 잘 안 들고 가는데 느바는 꾸준하게 지금 언어볼 적중률이 좋게 나와주고 있고요. 최소한 그리고 7할 이상은 좀 나와주고 있지 않나 보고 있네요. 오늘도 마이애미 오바 라 오바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또 미네소타 세크 경기 이 경기도 오바 봤는데 일단 오바 페이스긴 합니다. 나머지 경기들도 잘 들어와 주길 바라면서 일단 오늘 올킬도 좀 살아 있는 것 같고요. 응원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야구 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일본하고 한국.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폼을 몰라요. 그죠?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폼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되고 야구라는 종목의 특성은 여러분들 언더독이 탑독을 업셋할 수 있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야구라는 경기의 특징입니다. 더더구나 이 단기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똥배가 많이 의미가 없기는 없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당연히 일본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의 또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일본의 일단 대표팀 명단을 쭉 보면은 일단 야수 쪽에서 핵심 타자들 마키슈고, 무라바야시, 오카모토, 코조노, 노무라 이사미, 모리시타, 이소바타, 니시카와 미시 올해 이제 신빙이고 잘했죠. 오카바야시 유키 보면은 야수들이 막 엄청 A급으로 나왔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도 다 대표팀에 진짜 이름을 올릴 만한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모리시타, 이소바타, 오카바야시, 니시카와, 마키슈고. 투수 불펜 쪽에서도 뭐 후지라, 기타야마, 타이라는 선발로 뭐 쓴다고는 하더라고요. 카네마루 유마에토도 막 나온다고 하고 마스야마, 오타 타이세이, 다카시로토, 스미다치히로는 조금 좀 별로고, 히로시마 모리우라. 아시다시피 굉장히 화려합니다. 완전히 S급으로 뽑아서 나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면면들이 화려하다. 오늘 선발은 곽빈하고 저기 소타니가 나오죠. 오늘 일본의 이제 최대 리스크는 아마 소타니일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소타니가 작년에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완이고 약간 왜소하지만 크로스파이어 형태고 볼 끝에 힘도 아주 좋은 선수고 정말 메리트가 있는 선수예요. 근데 올 시즌은 좀 부진했죠. 아시다시피 부진했고 현장에 오늘 뭐 선발을 쓰는 이유는 올해 그래도 최근에 이제 폼이 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제가 뭐 시즌 중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친구는 구위도 상당히 좋고 장차 미래 진짜 일본의 에이스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올 시즌 좀 부진했다라는 게 일단 특징이고 얼마나 폼을 회복했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올 시즌 폼으로 나오면 조금은 뭐 말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딱 그 정도입니다. 곽빈 대 소타니가 좀 리스크긴 하지만 그래도 아시다시피 체급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일본을 볼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일본 마인의 언어보는 좀 어렵죠. 이게 뭐 누구 폼이 어쩌고 저쩌고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 정도 보겠습니다. 소타니도 약간 좀 폼이 안 좋기 때문에 다음 경기는 농구 두 경기, 낮 경기 두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소닉붐 대 창원 LG. KT 소닉붐은 지금 이제 저기 플래시 선 김선영이 없는 상태에서 두 경기를 했고요. 한 경기는 졌고 한 경기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패배한 경기는 고양 선호진이 63득점 하면서 85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고요. 그래도 두 번째 경기 직전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원주 디비전에 65대 64였고 이 경기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레전드 경기였습니다. 그죠? 이 경기에서는 KT가 조금 다른 셋을 들고 나오긴 했어요. 카굴랑한 1번을 좀 메인으로 세웠고 그리고 데릭 윌리엄스 본인이 뭐 스타팅으로 좀 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스타팅으로 나왔고 확실히 윌리엄스가 나오면은 공격적으로는 괜찮은데 수비 쪽에 좀 구멍이 좀 뚫리는 게 좀 문제기는 해요. 오늘은 또 창원 LG를 만나기 때문에 윌리엄스를 스타팅으로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죠? 이 양반이 들어오면 페인트 존 수비가 좀 약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레이의 궁뎅이 밀기 포스터 그리고 타마요 이런 쪽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힉스를 좀 더 중용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가뜩이나 볼 안 돌고 득점할 선수가 없는데 데릭 윌리엄스가 안 나온다 이러면 더 답답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 경기 뭐 KT가 한 경기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경기는 DB가 야투 팅팅쇼가 징그러웠던 경기고요. 이 경기에서 김보배도 많이 쓰지를 않았고, 그리고 심판에 좀 장난질스러운 그런 콜도 있었던 경기고요. KT가 잘했다고 얘기해야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수비는 잘했는데. 창원 LG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뭐 삐걱대는 흐름도 있었지만 장판 서울 삼성전의 승리를 거두면서 좋습니다. 6 이상이 없는 구간에 6 이상이 없는 포지션을 누가 메우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첫 번째 경기에서는 최영찬이 외곽을 많이 터트려주면서 이 빈자리를 많이 메웠고, LG는 외곽만 좀 터지면 경기 조립이 굉장히 좀 쉬운 그런 팀입니다. 왜냐면 페인트존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마레이하고 타마요 포스트업 디펜스가 약한 팀들 만나면 그냥 궁뎅이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집어넣죠. 그래서 외곽만 좀 버무려지면 스페이싱이 좋아지는 팀이기 때문에 최영찬, 양준석, 정인덕이 나눠서 3점을 좀 쐈던 경기였고요. 직전 경기에서 양준석이었나? 양준석이 좀 부상당해. 정인덕이었나? 누가 약간 부상당한 걸로 봤는데 그렇게까지 큰 부상은 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경기를 나올지 어쩔지는 뭐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LG는 그리고 바로 이제 직전 경기 6 이상이 없는 경기를 또 했고, 이 경기는 삼성전이었기 때문에 약간 논외로 놔야 되기는 해요. 이 경기는 삼성이 페인트존을 막기가 좀 힘든 매치업이거든요. 마레이하고 타마요, 그죠? 제가 늘 언급드리는 부분들. 서울 삼성은 포워드진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5번 용병이 칸터를 쓰는 양반이기 때문에 요거는 상성이 좀 별로다. 근데 일정상 때문에 제가 승보다는 오버 쪽을 좀 봤던 그 경기였고요. 그래서 뭐 오늘도 지금 뭐 에이스들이 좀 빠져 있기는 하지만 누가 더 지금 심각한 문제에 있는가를 봤을 때는 KT 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창원 LG가 내일도 경기를 해요. 창원 LG가 이번 주에도 지금 월요일 날 경기했고 수요일 날 경기를 했고 오늘도 경기를 하고 내일도 경기를 합니다. 오늘 KT, 내일은 또 정관장 상위권 팀들을 만나기 때문에 무엇 하나 이제 힘을 뺄 만한 경기가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경기를 다 잡으려고 운영하기엔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체력적으로는 지금 좀 빡센 상황일 거고요. 근데 지금 긍정적인 것은 그래도 LG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핵심들을 좀 하긴 하지만서 딱 이제 그 리스크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창원 LG를 봐야 되는 거고, 뭐 KT가 홈빨이 좋다, 창원 LG가 일정상의 문제가 있다, 그냥 딱 이 정도였고요. 그래도 창원 LG를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언어번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언더든 오바든 참 찍기 힘든 언어바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굳이 본다고 하면 오바를 보겠습니다. 근데 저거는 KT가 어떻게 로스터를 꾸리는지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윌리엄스를 중요하게 되면 약간 오바 쪽으로 좀 가게 되고, 힉스를 중요하게 되면 약간 언더 쪽으로 갈 텐데, 그런 거. 다음 경기는 원주 DB 대 서울 SK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DB 최근에 이제 득점력이 굉장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를 보면은 원주 DB는 올해 굉장히 오버팀이에요. 왜냐면 1번, 5번이 확실한 팀이기 때문에, 득점력이 확실한 팀이기 때문에 오버팀이고, 근데 최근에 득점력이 안 나오고 있는 경기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60점대 득점을 하고 있는데 창원 LG, 수원 KT, 안양 정관장, 이 팀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 팀 다 전부 수비가 좋은 팀들이라는 특징이 있고, 세 팀 다 페인트존 디펜스가 좋은 팀들이에요. 근데 DB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직전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은 페인트존 득점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알바노 외곽을 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죠? 외곽을 쏠 수 있는 자원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알바노가 슛감이 안 좋으면은 외곽 스페이싱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면은 페인트존을 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창원 LG, 수원 KT, 정관장 이런 팀들 상대로 페인트존 파가지고는 좀 쉽지만 않아. 페인트존만 계속 파가지고는. 외곽이 터져야, 그러니까 제가 스페이싱 얘기를 왜 하냐면 외곽이 터져야 그쪽으로 수비가 자꾸 나가거든요. 그래야 안쪽에 스페이싱이 넓어진단 말이야. 그래야 앨런슨하고 알바노하고 투맨 게임 이런 게 자유로워지는데, 지금 DB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알바노도 슛감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근데 오늘은 또 매치업이 어떠냐? 서울 SK입니다. SK도 페인트존 디펜스가 괜찮은 팀이거든요. 높이가 나쁘지 않은 팀이고, 안영준이 복귀했고 오세근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DB가 상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DB가 최근 10경기에서 60대 득점을 한 경기가 4경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얘기한 세 팀, 이 세 팀의 경기가 하나 있고, 또 나머지 한 경기가 SK전이었어요. SK전은 60대 81로 패배를 했다라는 점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일단 뭐 3경기 연속 이렇게 야투도 받고 있고, 득점력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래도 조금 좀 득점력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상성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상성은 아니라는 거. SK는 지금 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장판, 정관장, 삼성 상대로 연승 달리고 있고 SK 특유의 수비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트랜지션 농구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 그 중심에는 복귀한 오세근하고 안영준이 있는데 뭐 오세근은 뭐 출장 시간을 많이 가져갈 수 없는 선수니까요. 뭐 논외로 놓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기 오늘은 솔직하게 저는 오재현이 만약에 오늘 경기에 나온다. 전 뒤도 안 돌아보고 SK를 찍을 것 같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근데 일단 어쨌든 DB는 1번하고 5번 농구이기 때문에 오재현이 못 나오는 거는 조금 좀 아플 수 있거든요. SK 입장에서는. 근데 SK 특유의 농구가 요즘 살아나고 있다. DB가 지금 SK 상대로는 상성이 안 좋을 수 있다. 외곽이 안 터지는 DB라고 하면은 그런 점들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 SK가 원정이라는 부분들 오재현이 오늘도 못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은 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DB가 요즘 페이트존 디펜스가 강한 팀들에게 힘을 못 쓴다는 측면에서는 이 경기는 SK 역배 프렌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대 손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화재는 그렇게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삼성화재가 최근에 손보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를 삼성화재가 올해 2승 5패 했거든요. 딱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2승 5패를 어떻게 했냐. 2승을 우리카드 상대로 한번 이겼고 한 경기는 손보 상대로 이겼습니다. 두 팀의 공통점이 뭐죠? 이 경기에서 범실을 뒤지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카드는 올 시즌 범실을 뭐 말할 것도 없죠. 범실 파티예요, 얘네는. 3대 0으로 셧아웃해서 이겼고 직전 경기 손보와의 경기에서는 손보가 범실만으로 거의 40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직전 경기 땅콩 원정에서는 셧아웃을 봤었죠. 언더도 봤었고 실제로 3대 0으로 개털렸던 경기였고 저는 사마는 그렇게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일단 국내 전지들이 너무 부족해요. 아히 해조가 너무 많아 이 팀은 김우진밖에 없단 말이에요. 국내 자원이 이러면 김우진한테 계속 목적타 서브 들어가고 피로도를 주죠. 그러면은 아이 쪽으로 몰빵을 갈 수밖에 없고 뭐 도산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의외로 괜찮아 보이는 구석이 있는 외국인 세터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직전경기 존버타기도 했고 높이 좋고 은근히 세팅 잘하는 건 알겠다. 그렇긴 한데 손보 직전 경기도 사실 좀 위험했습니다. 한국전력 상대로 지금 보시면은 풀세트 아니 접전간 세트가 2세트나 있었어요. 1세트를 따고 2세트를 내주고 3, 4세트는 전부 듀스까지 갔거든요. 근데 한전이 만만치가 않아. 그지? 한전이 지금 두 번째 경기부터 세터 문제가 하승우 세터 들어오고 나서는 만만치가 않고 지금 베노원이 거의 미친놈 모드거든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죠? 직전 경기 어제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도라이급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베논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난 팀이었다는 거. 이 경기에서도 서브 범실이 진짜 많긴 많았거든요. 손보가. 손보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서브 범실이 너무 많아.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 리스크가 또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체급 차이에서 손보가 또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손보 마인 보고요. 그래도 어느 번 오버 보겠습니다. 지금 범실이 많기 때문에 한 세트 또 두 세트까지도 뭐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버에다가 마인 지금 배구가 오버가 굉장히 많이 뜨는 흐름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오버 흐름이 언더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버를 가실 때는 한 경기 정도는 좀 언더 뜰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가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도공대 현대건설 삼성화재 대 손보 언더가 뜬다면 이 경기긴 해. 언더가 뜬다면 그래도 일단 오버는 보고요. 손보 마인 보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다음 경기는 도공대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공은 리그에서 그래도 밸런스가 가장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팀의 가장 큰 문제 두 개를 꼽아봐라. 그러면은 역시 미들의 높이가 약간 아쉽다는 거. 그리고 근데 미들 높이도 그렇게까지 아쉽지 않아. 올해 기준으로, 그지? 그 세터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미들은 세빈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세빈이가 올해 블로킹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이지훈도 높이가 좋기 때문에 미들의 높이가 그렇게까지 뭐 낮은 팀인가에 대한 약간 의구심은 있죠. 공격수들이 생각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죠. 타라차 높이 좀 아쉽고. 근데 뭐 그렇게 흠잡을 게 많이 없어요. 리시브도 괜찮고.
도로공사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6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예, 연승 장줄이 좀 길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삐끗할 수 있는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예, 뭐 도공은 그렇게 흠집을 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들 높이 그냥 세터 문제 좀 있다는 거. 우리 윤정씨 꿈뻑꿈뻑 하는 거, 예, 그리고 우리 신빅 나오면 좀 골치 아프다는 거, 백토스 잘 못하고. 현대건설 좀 들쭉날쭉하긴 한데, 그래도 뭐, 반타작 정도는 하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라이스버거인지 뭔 건지, 라이스버거 자스티스, 그냥 너무 고만고만한 느낌이에요. 예, 엄청 좋다라는 느낌도 아니고, 엄청 별로라는 느낌도 아니고. 예, 그리고 뭐, 그 대신, 그냥 용병들이 그냥 그래. 예, 딱 그냥 그래. 딱 그런 상황이고. 네, 미들의 장점이 굉장히 좋죠. 예, 제가 뭐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양효진 말할 것도 없고 나연수 은근히 미들에서 쏠쏠하다는 얘기 자주 드리고 있고. 팀이 뭐 S 티어 팀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상위권 정도는 충분히 놀만한 스쿼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쏘쏘한 용병 라인업들 미들의 높이 장점 이 두 팀이 최근에 만난 적이 있었죠. 도공 홈에서의 만남이 있었었고 이 경기가 어땠죠? 현대건설 역시 미들의 장점을 굉장히 살리면서 경기 초반에 먼저 두 세트를 먼저 땄습니다. 근데 도공이 약간 시동이 좀 늦게 걸리면서 극적인 이제 역전 승리를 좀 거뒀던 그런 경기였고요. 경기 초반에는 타나차가 혼자 좀 캐리하는 흐름으로 많이 보이다가 경기 후반에 이제 모마가 시동이 좀 늦게 걸렸어요. 그러면서 잘 뒤집어서 이겼던 경기고. 확실히 미들에서는 현대건설이 장점을 보였고 전체적인 밸런스 면에서는 도공이 장점을 보였고.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이었고요. 오늘도 역시 뭐 전체적으로 도공이 좀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역시 현대건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역시 1순위로 볼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배변이 나오고 있고 약간 몰리고 있지만 오바로 볼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바의 도공승 현건풀 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단 남배 여배에서 언더가 하나씩 뜨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 경기 정도는 언더가 뜰 거라고 우리가 계산은 하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뜬다면은 남배일 것 같기는 해요. 매치업 상승상. 그렇다. 마지막 경기 하나 남았죠? 저녁 경기. 부산 KCC 때 모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하나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뭐 주간 야간다 좋은 흐름이고 오늘 일단 뭐 느바도 올케일도 또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올케일 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판 대 모비스 장판은 일단 허운이 복귀해서 두 경기를 치렀습니다. 한 경기는 KT전에 89대 81로 승리를 거뒀고요. 창원 LG전에 직전경기 61대 83으로 맥없이 패배를 했습니다. 6이상도 없는 팀이었는데 일단 허운이 출장 시간이 일단 길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허운하고 좀 손맞히는 시간도 좀 필요하겠죠. 농구는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그죠? 농구는 이제 수비 로테라든지 공격 로테라든지 셋이라든지 여러 가지 짜는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싶은 거는 데스몬드 베인하고 올랜도인 것 같아요. 저는 데스몬드 베인이 정말 올랜도한테 너무 필요한 조각이잖아. 그렇다고 바로 시너지가 났냐? 아니죠, 그죠? 슬슬 이제 시너지가 조금 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 올랜도가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아무튼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두 경기 정말 극과 극의 경기를 했잖아요. 장판이. 근데 이게 원래 장판의 팀 컬러예요, 사실. 진짜 뒤지게 잘하기도 하고 또 뒤지게 못하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리그 최고의 엽기 기질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이런 양반들이 동기부여 있는 경기들은 진짜 개박살로 잘하긴 잘합니다. 또 일단 오늘은 올 시즌에 모비스가 홈에서 한 경기도 치르질 않았어요. 이게 뭐 홈에 뭐 문제가 있었나 뭐 아무튼 뭐가 있었는데 오늘 홈에서 적용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KCC 같은 팀들한테 동기부여가 크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은 좀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일단 직전 경기는 최악이었습니다. LG하고의 경기는 지금 턴오버가 그 장판의 문제가 턴오버가 많고 공격이 조립이 잘 안 돼요. 에이스들이 많은 팀들이다 보니까 너 한 번, 나 한 번. 농구에서 이게 정말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 한 번, 나 한 번. 이거 제일 많이 하는 팀 지금 어딥니까? 클리퍼스, 까와이 레너드하고 하든 있을 때 늙은이들 한 번씩 이거 진짜 너무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직전 경기에서 딱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허훈이 한 20분 정도밖에 못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훈이 딱 필요한 조각인데 이런 부분에선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점점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오늘 월요일 날 경기하고 충분히 쉬고 홈에서 올 시즌 첫 개막전이라는 부분
동기부여는 충분히 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비스하고 한번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비스한테 상성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모비스 원정에서 86대 68로 승리를 거뒀고 이 경기에서 아무래도 페인트존 강점이 있는 팀들이 전체적으로 뭐 경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KCC가 장점이 좀 빛났던 경기였거든요. 모비스는 존 디펜스가 약해. 그지? 이 경기에서 역시나 리바운드 차이가 열대 개 이상 벌어졌었고요. 모비스는 야투로 쇼부를 봐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이 양반들 오버팀이고 요즘에 야투가 괜찮으니까 한 경기씩 이기고 하지만은 턴오버도 많고요. 예, 페인트 존도 약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역시 KC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비스 최근 5경기를 보면요 2승 3패 하고 있고 야투가 잘 터져서 뭐 고양 소노, 삼성, 개같이 뭐 팬 경기들도 있었고요. 근데 직전 경기에서 정관장 상대로 50대 76으로 완전히 그냥 뭐 개쳐 발렸습니다. 예, 이 경기에서 제일 특징으로 잡아볼 만한 건 스틸을 14개나 당했습니다. 볼 간수가 잘 안 된다는 건데 직전 경기에서도 스틸을 14개나 당했었는데 이 양반들 KCC 만났을 때 맞대결 경기도 보면 이날도 볼 간수가 아예 안 됐습니다. 예. 이날도 스틸을 9개나 당했거든요. 한 경기에서 9개 스틸 당한 거면 이건 진짜 많이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KC전에 또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 정도는 드는 것 같고요. 예, 역시나 모비스는 저는 올해 색깔이 너무 애매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좀 저는 뭐 한두 경기 이기고 뭐 그럴 때 왜 이겼다고 생각하냐면 그냥 해먼즈하고 서명진이 슈터져서 이겼다고 생각해요. 얘네들 5번 수비 안 되잖아. 해번즈가 5번 수비가 그렇게 좋은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포워드진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포워드진이 나쁘지도 않은데 올 시즌 보면은 리바운드나 뭐 포워드진 센 팀들 만났을 때 맥을 못 추는 경기를 제가 너무 여러 번 봤거든요. 예. 이대헌 사이즈 아쉽고 함지훈 늙었고 그렇고 뭐 이대헌 전 나쁘지 않은 포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사이즈가 아쉽기 때문에 수비가 엄청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산 KCC가 홈에서 똥배 받은 건 좀 서운하기는 서운한데 종잡을 수 없는 팀이니까. 근데 홈에서 개막전 하는데 상성적으로도 좋고 직전 경기 모비스도 완전 개차반이었고 한동안 슛감 좀 좋았기 때문에 슛감 한번 마탱에 갈 만도 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장판 승에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경기 좀 짤막짤막하게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따봉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